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요즘 유튜브 콘텐츠계에서 가장 많이 재생산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용찬우라는 크리에이터인데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용찬우와 흑자엑스에 대한 요약본을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에서 다룰 소재는 용찬우가 예전에 출연했던 영상 2편과 용찬우 채널의 채널 아트에 대해서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용찬우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뾰족한 성격과 상당히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내 성격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집에서의 내 모습, 회사에서의 내 모습, 가장으로서의 내 모습 다 다르기 마련인데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페르소나입니다.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용찬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하고 자신만의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신념인지 철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뾰족함을 깎으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람이 뾰족하면 대화라는 게 사실 잘 안 돼요.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은 유하게 둥글둥글하게 의견을 이렇게 교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뾰족하고 짙은 색깔을 만약에 사회로 가지고 온다. 일단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용찬우 같은 경우는 이 후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만 하고 실제 사회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을 텐데 채널 컨셉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 영상을 보고 느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장희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곧 답이다. 내 채널에선 이게 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델이나 애플 사례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확정 짓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용찬우라는 사람은 겸손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한 것은 아직 물들기 전이라는 거예요. 사람 반, 컨셉 반이라는 거죠. 이때 용찬우가 웃습니다. 이 웃음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뭔가 과거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는 웃음 같습니다. 약간 돌아가기 싫은 웃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장희영 아나운서가 이거 일종의 컨셉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지금 가상이 좀 구분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좀 흥미로웠던 것이 용찬우가 꽤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꽤 진지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콘셉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콘셉트였다. 과거형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콘셉트였다 라는 뜻 같아요. 콘셉트에 잡아먹혀서 이 얘기는 나는 이 컨셉트가 좋다. 나도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겸손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인데 이 콘셉트에 빠지게 되면서 가상의 콘셉트를 현실로 점점 가져오게 되면서 콘셉트로 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됐다. 제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이때는 자기도 뭔가 자신이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걱정 같은 게 약간 느껴지는 분위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말이 지금의 용찬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대도서관이 라이브 쇼핑이니까 텐션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대도서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잔잔하게 갤럭시 20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좀 떨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 텐션 있게. 네, 텐션 있게 하겠습니다. 텐션 있게. 저도 텐션을 좀 올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텐션 높여서 네. 망가질 준비 해야죠. 용찬우가 생각하기에는 텐션을 높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대도서관이 시범을 보이죠. 바로 갤럭시 S20 아주 울트라. 텐션 있게. 텐션 있게. 저 갤럭시 네. S20 막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아마 용찬우는 이때 굉장히 좀 민망했을 겁니다. 본인은 본인 나름 자기가 텐션을 올리려고 했어. 근데 사람들은 너 텐션 안 올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용찬우 본인도 텐션 올려야지 했는데 잘 못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잘 못해요.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죠. 유지한다기보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쌓이고 쌓여서 약간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느꼈던 게 사회에 있으면 잘 어울리기 어려워하고 남들과는 소통도 잘 안 되고 내 생각을 이해 못 해주고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유튜브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아무도 터치를 안 하잖아요. 누가 텐션을 높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생각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을 거예요. 유튜브도 결국 사회생활이다. 왜냐? 그걸 봐주는 사람은 AI가 아니라 대중이기 때문에 결국 대중과의 사회생활이거든요.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잘할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도 유튜브에서는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본인이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근데 용찬우는 핀트가 살짝 어긋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무대로 삼은 것은 너무 좋은데 사회에서 받은 그 답답함을 여기에 풀기 시작한 게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는 내가 답이고 내 마음대로 얘기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너무 표적하게 변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사회의 생각과 본인이 잘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채널 아트를 보고 느껴지는 것인데요. 채널 아트는 영화 매트리스 1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네오가 요원들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후에 다시 부활하죠. 부활 후에 각성을 해서 총알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요원을 뛰어넘는 파워도 생기죠. 요원 3명이 총을 쐈을 때 네오는 그 총알을 향해 손으로 막는 행동을 보이고 이 총알들은 네오의 손바닥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상황을 모티브해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오는 용찬우이고 총알들은 나를 공격하는 대중입니다. 그런 대중들의 공격에 네오가 적들의 총알을 막듯이 자신도 그렇게 막을 수 있다. 나는 강하고 단단하다의 느낌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용찬우는 예전에 카메라였나? 장비 관련 그런 영상을 얘기를 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이나 사람들과 댓글로 좀 많이 싸웠어요. 삭제된 것들이 많긴 하지만 많이 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채널 아트를 보면서 저는 용찬우의 정체성이 굉장히 뾰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의 그림을 보면은 표정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공격적이고 자기가 믿는 신념이나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거나 바뀌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이에요. 총알을 막는 이 장면을 택한 것도 나는 다 막아낼 수 있다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지만 그걸 다 막아낸다라는 게 진짜 멘탈이 강력해서 막아낸다거나 내가 가진 스킬이 워낙 한 수 위라서 범접할 수 없게 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현재 보이고 있는 용찬우의 모습은 그런 공격들을 뭔가 좀 안 듣고 안 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공격들을 대꾸하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 나에겐 그런 공격들이 하찮아 보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느낄 수 있던 부분이 파트 1 장희영 아나운서 영상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했는데 내가 모두를 왕따시킨 거다라는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한 거고 내가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한 수 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채널 아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색깔을 얘기할 때는 대중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나만의 색깔을 대중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춘 나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죠. 이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기본적인 실력이 좋으면서 거기에 점점 내 색깔을 입혀서 대중적으로 어떤 것이 어필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니까 어떤 이 사람만의 느낌도 느껴지면서 말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 하거나 두 번째는 아예 배고픈 예술가 스타일. 내 이야기가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야. 욕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내 색깔로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천재 화가처럼 엄청 나중에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파하겠어. 그 뚝심을 가지고 계속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돈이 약간 우선시되진 않겠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용찬우 채널의 최근 행보가 자기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려고 한다. 이 뜻은 이들이 나에게 힘이 된다. 이들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내 생각에 맞고 한 수 위니까 당연히 대중적으로 잘 먹힐 줄 알았는데 점점 내 생각에 반하는 적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다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챙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장사를 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용찬우 채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자기 색깔이 있는 것은 되게 좋다고 보는데요. 제 인생관도 자기 색깔을 가지자인데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간 특성상 색깔이라는 것도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색깔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희석된 약한 색깔을 가질 것인지 진한 색깔을 가지면서 약간 외롭게 될 것인지는 어디로 가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건 이제 거의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어느 길로 가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연구를 스스로 하고 그걸 선택했을 때는 내가 감당 가능할 것인지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인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 좀 잘 연구해서 선택을 하면은 서로에게 오는 고통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